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쥐어짜는 가슴 통증이 있다면 협심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협심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송윤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날씨가 추워지면 심장 질환 위험이 아무래도 높아지잖아요. 네. 협심증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겠죠? 네. 먼저 협심증이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근의 혈류가 부족해 통증이 유발되는 건데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 호르몬 변화나 교감신경의 항진 등으로 인해서 혈관 수축이 유발이 되고 이로 인해서 협심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가 추울 때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네. 협심증이 나타났을 때 아무래도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 통증이겠죠. 네. 그래서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운동 시 발생하는 흉통입니다. 오르막으로 올라간다거나 무거운 것을 든다거나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슴 가운데 부분이 갑갑하다, 묵직하다, 따갑다 등의 증상을 느낄 수가 있고 가슴에서 시작한 통증이 목이나 어깨 쪽으로 뻗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드물게는 명치 부위 통증이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활동량이 적은 노인들이나 당뇨병 환자들은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발생한 실신이나 의식소실도 협심증의 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슴이 조이고 또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런데 심근경색도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이 뭘지가 궁금하네요. 네. 협심증, 심경색 모두 관상동맥 질환에 속하는 병인데요. 네.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 내피에 콜레스테롤 침착 등 죽상동맥 경화증이라는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서 주로 운동 시나 활동 시에 흉통이 유발되는 경우라면 심근경색은 그 동맥 경합안에 혈전이 생기면서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대부분 가만히 있어도 심한 흉통이 지속이 되고 심근의 손상, 급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협심증이 혈관이 좁아지는 거고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그 둘이 좀 증상도 다르고 그런 거네요. 협심증 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좀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을까요? 네.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담배를 많이 하시거나 비만이나 생활 습관이 안 좋은 분들은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관상동맥 질환은 일반적으로 고령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운동할 때 흉부 불편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협심증과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네.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네.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50대 남성입니다. 저는 지난해 협심증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혈관 수치가 여전히 좋지 않아요. 이게 다 술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술을 줄이면 약을 안 먹을 수도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협심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약을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질문하신 분의 전제가 약을 계속 먹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끊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자체가 큰 편견이고 오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관상동맥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약 중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 약인데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혈관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는 하여도 드물거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장기간 복용한다고 특별히 부작용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꾸준한 약물 복용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험 인자의 조절을 위해서 술은 술대로 줄이시고 약물 치료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약을 통해 조절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럼요. 그리고 술을 좀 마시되 약은 끊고 싶었지만 네. 약은 드시고 술은 드시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협심증 치료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협심증의 치료는 협심증의 종류, 환자의 증상, 혈관의 협작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네. 우선 협심증의 치료라고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흉통이라는 증상의 호전, 또 하나는 심근경색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예방입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위험 인자를 조절하고 증상 및 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약물 치료가 협심증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콜레스테롤 약, 혈전약, 항협심증 약 등이 이에 속하겠습니다. 또한 증상이 심하거나 혈관 협작이 심한 경우에는 관상동맥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막힌 혈관을 확인한 후에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같은 관상동맥 중재술로 혈관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스텐트 삽입술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건 저도 좀 많이 들어서 익숙해요. 그런데 네.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서 혹시 재발의 위험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재발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텐트도 워낙 발전을 많이 해서 스텐트를 했던 부분의 재발이나 혹은 스텐트를 하지 않은 혈관 부분에 새로 병이 생길 확률에 연구를 해보면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신 분은 동맥경화라는 혈관병이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한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도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설사 스텐트를 하지 않았더라도 협심증,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군요. 협심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평소에 좀 신경 써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위험 인자의 조절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 습관입니다. 반드시 금연을 하시고요. 비만이나 과체중인 분들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야채나 과일 위주로 섭취를 하시고 가공된 탄수화물과 동물성 지방,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운동을 주 3회 이상 적당히 숨이 찰 정도로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 시에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진찰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안정형 협심증은 그냥 둬도 괜찮다? 안정형 협심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정형. 네. 그러니까 그냥 좀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X군요. 네. 그러면 안정형이어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안정형 협심증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증상이 없고 심한 운동을 할 경우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혈관에 병이 있는 경우고 관상동맥 질환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병의 진행을 예방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정형이라고 해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겠군요. 다음 문제 주시죠. 협심증은 남녀 증상이 다를까요? 아, 협심증. 남녀를 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 X 해볼게요. 네, X가 맞습니다. X가 맞군요. 네. 정확히 어떤 이유죠? 네, 남녀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증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네. 계단을 올라가니까 가슴이 따갑다, 뭐 운동을 하니까 우리하다, 쎄하다, 먹먹하다, 조인다, 숨이 차다, 또는 소화가 안 된다, 또 더부룩하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협심증은 일단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본인의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를 꼭 확인해 보시고 조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이러한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조절을 안 하고 또 흡연을 많이 하셔서 병이 심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협심증은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셔야 병의 진행과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시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